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입니다. 10월 넷째 주 IT 소식은 19일 구글 이벤트, 애플 이벤트, 20일 삼성 언팩 행사 후의 소식과 그 외의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려 하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넷째 주 IT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구글이 픽셀 이벤트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 픽셀 6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픽셀 6 시리즈는 픽셀 6, 픽셀 6 프로 모델로 출시되며 두 모델 모두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프로세서로 구동됩니다. 삼성이 5나노 공정으로 제조하는 텐서는 코어텍스 X1 코어 2개가 포함되어 있는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인공지능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구글에 따르면 텐서 프로세서는 초점에 맞지 않은 사진도 즉시 선명하게 만들어주며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를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픽셀 6는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픽셀 6 프로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LTPO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또 모두 광학식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를 내장했습니다. 프로 모델은 최대 12GB 램과 512GB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4배 광학 줌이 가능한 4800만 화소 잔망경 망원 카메라가 포함된 트리플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각각 4614mAh, 5003mAh이며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로 구동되며 구글은 픽셀 6 시리즈에 3번의 메이저 OS 업데이트와 5년의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픽셀 6 시리즈는 오는 28일부터 미국서 판매를 시작하며 가격은 픽셀 6 모델이 $599, 약 한화 70만원부터 픽셀 6 프로는 $899, 한화 약 105만원부터 시작하고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2세대 픽셀 스탠드 무선 충전기도 공개했는데 픽셀 6 시리즈에서 최대 24W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일반 치 지원 스마트폰은 최대 15W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세대 픽셀 스탠드는 구글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구매할 수는 없으며 구글은 곧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79이며 30W USB Type-C 충전기와 1.5m USB Type-C 케이블이 함께 배송됩니다. 참고로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은 이달 초 안드로이드 12 베타 테스트를 종료하고 정식 출시를 발표했지만 정식 배포는 뒤로 미룬 바 있는데 19일 구글이 가을 이벤트에서 픽셀 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안드로이드 12 정식 버전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 12는 구글의 새로운 머터리얼 U 디자인이 채용되었으며 업데이트된 위젯 및 향상된 개인정보 설정을 포함해 플랫폼에 대한 여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2 정식 버전은 용량은 약 1.5GB이며 픽셀 3 시리즈 이상부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로 이동해 설치할 수 있으며 아래 고정 링크를 방문해 팩토리 이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삼성전자가 온라인으로 삼성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를 개최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은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먼저 도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비스포크, 즉 맞춤 개념을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옵션은 블랙, 실버 등 두 가지 프레임 색상과 블루, 옐로우, 핑크, 화이트, 블랙 등 각각 5가지 전 후면 색상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모두 49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모바일 기기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제공하며 폴더블 폰 파손 보장 2회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 3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 갤럭시 Z 플립 3 구매 고객도 비스포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99,000원을 추가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삼성이 삼성했듯이 먼저 구매한 사람들은 뭔가 손해본 느낌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만일까요?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미니 6와 9세대 아이패드의 국내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두 모델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정식 출시일은 11월 2일이라고 합니다. 신형 아이패드 미니 6는 아이패드 최초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으며 새로운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전면 화면 디자인을 교현했으며 5G 이동통신도 지원합니다. 또 9세대 아이패드는 아이폰 11 시리즈에 사용됐던 A13 바이오닉 칩셋으로 구동되며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미니 6는 퍼플,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스타라이트 4종으로 출시하며 64GB와 256GB 모델로 출시되고 셀룰러 모델 839,000원, 와이파이 모델 649,000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세대 아이패드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2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64GB 기준 셀룰러 버전 619,000원, 와이파이 버전 449,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애플이 내년 상반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아이폰 SE3는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마지막 아이폰이 될 것이라고 중국 매체 마이드라이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SE3는 4.7인치 LCD 디스플레이와 전면 터치 아이디를 갖춘 아이폰 8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아이폰 XR 디자인을 기반으로 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이폰 XR 디자인을 기반으로 할 경우 노치에 페이스 아이디가 제공되거나 측면에 지문 센서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 애플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폰 SE3에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5G 이동통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아이폰 SE3는 64GB 버전부터 시작하며 현재 아이폰 SE2와 유사한 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맥북 에어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팁스터 딜런에 따르면 차세대 맥북 에어는 애플 내부에서 단순히 맥북으로 불리고 있으며 디자인은 더 얇고 가벼워지며 애플이 최근 공개한 신형 맥북 프로와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치 디자인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며 프로모션 기술, 페이스 아이디, 테이퍼드 디자인, HDMI 포트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부에는 M1 칩셋의 실질적인 차세대 모델인 M2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텔 엘더레이크와 관련되어 성능 관련 루머 그리고 제품 출시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식적인 출시일과 관련된 슬라이드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외신 WCCF 테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우선은 공식 발표인데 태평양 표준시 기준 10월 27일 오전 9시에 KF 및 K 시리즈에 대한 공식 발표와 함께 선주문 그리고 광고 등이 공개될 예정이며 그 후 7일 뒤인 11월 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공식적인 판매와 함께 리뷰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CPU 성능 공개와 출시될 예정인 모델은 고성능 및 플래그십 라인업인 i9 12900K KF, i7 12700K KF 그리고 메인스트림급인 i5 12690K KF가 공개될 예정이며 그에 대응되는 메인보드 칩셋으로는 Z690이 함께 출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위 라인업인 논K와 H670 및 B660과 H610과 관련된 정보로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내년 초중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엘더레이크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i9 12900H는 14코어 20스레드를 탑재했고 그것에 대한 게이밍 벤치마크가 확인되고 있으며 i9 12900K의 경우 멀티코어 성능이 라이젠 9 5950X 대비 90% 성능이라는 벤치 결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9 12900K 오버클럭 시에는 발열과 전력량이 마치 보일러 같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ES 즉 엔지니어링 샘플에 관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 출시되면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AMD의 차세대 APU와 관련되어 주요 외신 비디오 카드와 제품 출시 전 다양한 제품 정보를 유출하는 트위터 그레이몬55를 통해 전해졌는데 AMD 젠4 CPU 중 노트북 라인업에 들어가는 즉 라파엘 APU는
최대 16코어를 가진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라파엘 APU는 AMD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젠4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향상된 CPU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16코어라는 새로운 루머 소식이 전해진 만큼 일각에서는 인텔의 차세대 고성능군 모바일 프로세서 라인업인 엘더레이크, 랩터레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해진 라파엘 APU의 경우 젠4 CPU 아키텍처와 함께 내장 그래픽 코어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차세대 RDNA2 아키텍처의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CPU와 함께 내장 그래픽 코어 성능에 있어서도 높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APU 라인업 제품이기도 합니다. 한편 최대 16코어 소식을 전한 라파엘 APU의 출시일과 관련되어선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이르면 2022년 말, 늦으면 2023년 초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에 대응되는 DDR5 메모리의 공급 및 가격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인즉슨 DDR5의 공급에 대한 이야기와 가격에 대한 예상가인데, 여러 주요 외신을 비롯하여 PC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등 주요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MSI에서도 DDR5의 초기 공급가는 DDR4 대비 40%에서 50%가량 비싼 금액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DDR5의 데스크탑 첫 지원은 플랫폼은 인텔 엘더레이크가 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현재의 DDR4와 같이 안정적인 자리로 자리 잡기까지는 약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MSI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AMD 측에서도 DDR5 플랫폼을 지원하는 CPU를 내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나,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와 함께 DDR4와 같이 전반적인 PC 시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기에는 DDR4 시대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보면 DDR5 메모리의 가격은 더 비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부 메인보드 제조사의 경우에는 DDR4와 DDR5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각각 별도로 출시할 예정인 만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제품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 안드로이드 앱의 첫 번째 프리뷰를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첫 번째 프리뷰는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베타 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사용자만 우선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윈도우 앱처럼 실행되며 스냅 레이아웃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며 시작 메뉴나 작업 표시줄의 고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윈도우 서버 시스템이 필요하고, 안드로이드용 윈도우 서버 시스템은 최신 버전은 1.7.3281.0이며 업데이트는 MS 스토어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현재 윈도우 11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은 50여 개에 불과하지만 추후 더 늘어날 예정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조만간 개발자 채널에도 안드로이드 앱 테스트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오는 11월 4일 목요일 애플TV 플러스, 애플TV 앱, 애플TV 4K를 국내 출시합니다. 첫 한국어 오리지널 시리즈 닥터 브레인도 같은 날 전 세계 공개되며 월 이용료는 6,500원, 최대 6명 구독 공유 가능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고객에게 애플TV 4K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문은 10월 26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넷째 주 IT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픽셀6 시리즈 소식과 애플 언팩, 삼성 언팩에 관한 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애플 M1 프로, M1 맥스 프로세서의 성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여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가격 안정화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